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닥터 참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치아나 잇몸에서 통증이 있을 때뭐 얼만큼 아파야 치과에 가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통증 종류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통증이라는 게 이게 우리 몸에서 몸이 조금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게 통증이잖아요. 근데 이 통증이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 뭔가 좋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신호일 수도 있는데, 통증이 있다고 해서 모든 치아를 또 다 치과에 가셔서 치료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도 제가 분명히 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통증이 없으면 치료를 안 해도 되나요? 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몸 안의 장기 중에 간이라든지 또 췌장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반응이 더딥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아프거나 그럴 때는 이미 많이 늦은 경우가 많죠. 우리 장기들은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심각한 것도 아니고, 또 아프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다 괜찮은 것도 아니에요. 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치과에 가시면 치아가 아파서 막 가서 치료를 하자 이러면 뭐 당연히 동의를 하고 치료를 받으시는데,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검진을 정기적으로 갔을 때에 뭔가 아프지 않은데 치료를 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 이때 이제 가장 좀 껄끄럽고 좀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뭔가 이게 과잉질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실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아프지 않은데도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까? 치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 영상 그 통증에 대한 거, 그 치아나 잇몸의 통증이 얼마나 아플 때 치과에 가야 되냐, 통증 종류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혹시 그 영상 보지 못하신 분들은 위에 태그 참고를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통증이 없어도 치료를 이제 하기를 권유하게 되는 게 충치죠. 자, 충치 있습니다. 충치 치료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거 충치 치료 진짜 해야 되는 충치 치료 맞아? 이제 의사 선생님과 얘기, 또 치과와 얘기 가운데 좀 껄끄러워질 수 있는 국면이 많은 부분인 것 같은데요. 충치가 작을 때 치료는 하지 않고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 설명 한번 드렸는데요. 충치를 치료해야 되는 건 첫 번째, 그 충치가 활성화되고 있느냐, 계속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느냐, 그건 저희가 탐침기를 가지고 긁어볼 때 알 수 있다고 했죠. 푸석푸석한 경우에는 그 탐침이 풍 뚫려가지고 그 날카로운 탐침기가 쏙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범낭질이라는 치아의 제일 바깥쪽, 제일 단단한 곳 안에 국한되어 있는 충치보다는 그거를 뚫어가지고 터 안쪽에 상아질이라는 곳까지 이제 전파가 되면, 그리고 또 활성화가 있으면 정지되지 않고,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충치치료 해주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특히 이제 입 안에 씹는 면에서 보이는 했을 때 보이는 부분도 여러분 인지를 잘 하시잖아요. 그런데 치아와 치아가 만나는 부분에 생기는 충치가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알아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좀 신기한 게, 그런 충치, 옆에 생기는 충치 중에 통증이 없는 충치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혀 아프지도 않다가 언제 이제 뭔가 이상하다는 느끼냐면, 충치가 커지다 보면 그 치아가 푸석푸석해져서 이제 깨져 나가거든요. 그럼 그 자리에 음식물이 엄청 껴요. 그 안으로 꼈는데 빠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음식물이 껴가지고 막 잇몸도 아프고 이렇게 해서 이제 느끼게 되시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이 끼니까 냄새가 엄청 나죠. 이런 두 가지 증상으로 이제 그제서야 이제 치과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초기 충치 단계가 아니라 상당히 진행이 돼서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제가 보고요. 심지어는 신경치료하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치아가 많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아와 치아 사이에 생긴 이 충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발견하기. 그래서 이건 정기적으로 체크를 꼭 하러 오셔야 돼요. 꼭 하러 오셔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또 정말 그 부분에 충치가 확실히 보인다면 뭐 구강 카메라도 있어요. 확대해가지고도 보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과 진단을 하면서 서로 대화를 충분히 해서 여러분 인지를 하는 거죠. 여긴 충치가 크다. 그러면 치료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진단받기 전까지는 스스로가 판단하기 힘들다는 점, 그리고 통증이 없는데 엄청 커져서 치아가 많이 상할 수 있는 충치가 있다는 점, 이게 오늘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신경치료를 하신 치아, 특히 또 신경치료하면 크라운도 많이 또 씌우잖아요. 그렇게 되면 첫 번째로 신경치료 했으니까 충치가 거기 생겨도 통증이 안 느껴져요. 그리고 크라운으로 쌓여 있으니까 어디에 충치가 있는지 잘 안 보여요. 360도가 다 치아를 싸고 있으니까요. 이런 질문 하실 수 있겠죠. 전 360도로 전부 다 이렇게 치아를 감쌌는데 충치가 어디다 생길 때가 있나요? 크라운에서요? 크라운에 충치가 생기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크라운은 치아를 다 감싸지만 잇몸 위에 있는 치아를 감싸죠. 그러니까 잇몸이 안 좋아서 내려가면 크라운에 쌓여져 있지 않는 치아 부위까지
드러나게 되죠. 그 부위에는 충치가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치라든지 치실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크라운 부위가. 왜냐면 그 크라운 부위에 충치가 생기는지 잘 확인할 수도 없고 또 밑으로 생기니까요. 그래서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경치료되고 크라운 된 경우에 전혀 이제 통증이 없이 지내시다가 크라운 안쪽으로 완전히 썩어가지고 치아의 머리와 크라운 부분이 똑 하고 완전 부서져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치아 살리기 참 어렵고요. 거의 아마 뽑고 임플란트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충치하고 관련해서 제가 강조를 좀 드릴게요. 두 번째는 충치하고 상관없이요, 뭐 이갈이가 심하거나 단단한 거 좋아하시거나 또 여기 근육이 엄청 크시거나 또 이를 꽉 깨무시거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치아에도 힘이 많이 가해지니까 치아가 잘 부서져요. 또 이갈이 있으신 분은 이 짧아집니다. 길이가 닳아가지고 뭐 시리기도 하시고 또 통증이 없으신 분도 있으세요. 그러다가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까지 닳아버리신 분이 있어요. 네, 이 사진에 이분은 실은 치아가요 이렇게 닳을 때까지 통증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냥 치아는 쓰다 보면 닳는가 보다. 그리고 이렇게 쓰다가 그냥 나중에 임플란트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그냥 단순하게 하셨나 봐요. 근데 지금 이거 보세요. 아래 치아가 완전히 이렇게 닳아가지고요, 실은 임플란트를 심어도 머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결국 윗니를 위로 올리는 교정도 하고 또 임플란트 심고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치아를 치아에 통증이 없으니까 이걸 모르시는 거죠. 그냥 특별히 뭐 충치도 없고 아프지도 않으니까 그냥 치아는 달라보다 하고 그냥 쓰시는 거죠. 근데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또 고생스러울 수 있고 또 비용도 많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치가 없더라도 치아가 많이 닳거나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꼭 치과에 오셔야죠. 또 치아를 막 이를 갈거나 이러신 분들, 치아가 닳는 거 외에도 이제 치아하고 잇몸 사이 그 경계선에, 그죠? 뿌리 부분이 이렇게 파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 살짝 파이면 또 시리거나 그럴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 시린 그 상태를 지나버리면 아 괜찮나 보다 이러시는데 그때부터는 감각이 없으면서 치아가 많이 파여요. 그럼 치아가 불안하죠. 왜냐면 파이니까. 파이는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은 서포트 해주는 게 없잖아요. 마치 목수가 나무에 도끼질을 이렇게 탁탁탁 하면 어떻게 되죠? 파이죠. 그러면은 그쪽으로 끽 넘어가죠. 마찬가지고 파인 치아에서 꽉 씹어버리면 그쪽에 서포트가 없으니까 훅 무너지면서 치아가 부러지죠. 이런 경우에도 치아 살리기 어렵고 임플란트 많이들 하세요. 치아가 너무 옆으로 많이 파이는 경우, 이런 경우도 예방적으로 레진 치료를 통해서 그 부분을 보강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충치 부분에서 그렇지만 이게 치아가 많이 닳거나 뭐 깨지거나 하는 이런 치료를 하자 보통 할 때 이제 크라운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크라운 가격도 싼 게 아니니까 이게 이제 과잉 진료가 아닌가 굉장히 좀 우리 환자분들도 의문을 가지게 되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미묘한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치아에 손상이 있으면 제 지인 같은 경우에 이건 치료하자 그래서 크라운으로 씌워주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제 가족들도. 그런데 뭐 그걸 받아들이시는 부분은 환자분의 몫이니까요. 저는 어쨌든 그 부분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치과 의사들이 아프지 않아도 치아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뭐 의사가 그런 부분도 말을 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궁금하신 점이 하나 생기실 거예요. 뭐 어떠한 경우에 치과에 가야 되나, 정기 체크를 해서 이걸 이제 통증이 없으니까 정기 체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맞는데 이제 그래도 환자 입장에서 뭔가 넌지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질문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치아 사이에 충치가 생겼을 경우에는 음식물이 좀 끼거나 냄새가 나면 치과에 방문을 일단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근데 이제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거나 냄새 나는 건 꼭 그렇게 치아 사이 충치 아닌 경우도 있어요. 잇몸 사이가 뭐 벌어지거나 뭐 치아 사이가 벌어지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충치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치과에 일단 가셔서 충치라면 엑스레이도 찍으실 거고 뭐 구강 카메라 찍어서 충치도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실 거고 그런 것들 여러분과 한번 소통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서 아 충치다 라고 인지가 되신다면 치료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크라운 말씀드렸는데요. 크라운 같은 경우에서 안에 썩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신경치료 하시고 충치가 심해지면 그 안에서 예전에 이제 크라운 씌울 때 발라놓은 뭐 이제 치과용 본드라든지 혹은 그 안에 잔해물들 뭐 녹아서 나오는 뭐 치아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잠시 나올 수 있어요. 또 입안에서 좀 이상한 냄새가 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도 한번 가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치아가 옆으로 달아 있는 건 손톱으로 이렇게 그 경계면을 살짝 이렇게 긁어보면
많이 긁히는 단차가 좀 생기죠. 그런 경우 여러분들이 그걸 충분히 느낄 수 있고 거울로 봐서도 심하게 파여 있으면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죠. 또 치아가 부서진 경우에는 뭐 거울로도 보실 수 있고 또 혀로 만져보면 또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물론 이게 100%뭐 치료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치과에 그래도 이런 정도의 일이 있으면 가서 정기검진을 한 번씩 받아보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오늘은 통증이 없는데도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과연 있는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미리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고 또 정기검진을 가실 수 있는지 또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 설명을 드렸어요. 아프지 않으니까 치료를 받으세요라고 하면 굉장히 여러분들 주저하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조금 인지를 하시고 치과 의사 선생님과 좀 대화를 하시고 소통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필요한 시기에 미리 치아가 부서지거나 손상당하지 않게 치아를 상실하지 않게 보존해서 어쨌든 좀 써야 되잖아요. 그런 시간을 좀 연장할 수 있는 치료도 있으니까요. 잘 의사 선생님하고 소통을 하셔서 좋은 치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치과의사 닥터 참치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